지난 며칠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거주하고 싶은 곳, 꼭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좋은 공간인데, 그런 곳이 이게 약간 다른 지대보다 조금 지대가 좀 낮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침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강남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쪽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평이나 주안 요런 데 중에 조금 지대가 좀 낮은 곳들이 어,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침수가 되고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어떤 그 하수구나 맨홀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맨홀로 내려가는 시간보다 도로를 따라 흘러가는 그 시간이 더, 도로로 흘러가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이 낮은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모여서 급속도로 침수가 일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의 단순 문제라기보다는 그 맨홀을 통해서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 우수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게 도로를 따라 흘러내려가서 이게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사건이 생기고 또 서울 쪽에서 이제 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이제 비가 들이쳐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지하가 이 천재지변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고 어, 아마 앞으로 향후 점차 이제 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네, 진행을 한다고 하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저도 수재를 물 넘치는 이런 현상을 저도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망가지고 뭐 하고 그 마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당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비가 많이 내린 이 침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하주택을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지하주택 같은 경우를 뭐 공유 사무실이나 또는 어떤 공용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공유 주방 식으로 해가지고 상시 거주용이 아닌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마련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있지만 지금 주택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어, 강남 서초동도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또 조금씩 들리고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씩 하락이 진행되지 않나라는 예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앞으로 음, 지하 주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없애 나간다면 그 지하 주택 수만큼의 가구 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분들이 살고 계시던 분들이 어딘가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뭐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던가 아니면은 어, 다세대 주택
신규 다세대 주택을 짓고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매입 임대주택식으로도 진행이 되든지, 어떤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짓는 거는 시간적인 요소가 들기 때문에 없애는 수만큼 새로운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던 어떤 빌라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1, 2, 3, 4층만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임대주택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모아주택이나 어떤 재개발 이런 것들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어떤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저는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기사를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년도 2월 기사인데, 이게 이 20년도 기사는 그때 그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지하에 사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지하에 대해서, 그 반지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36만 3,896가구, 그러니까 20년도 당시에 36만 3,896가구가 지하 반지하인 집의 세대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틀었던 이유는 반지하의 수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기사예요. 이거 오늘 기사죠. 반지하 주택 건축 전면 금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호우 피해 긴급 점검 및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의 건축법 개정을 요청할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주택 규모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내 지하 반지하 주택은 20만 849가구입니다. 네, 20만 가구면 굉장히 큰 세대수예요. 이 정도 세대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에 루원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루원시티 내에도 한 2만 가구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20만 가구면은 한 10배 정도 해당되는 그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이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아파트로 이사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되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나름 지하층이 없는 빌라들을 매입해서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네, 임대주택을 일부 만들게 되잖아요. 주택법의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서 네,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이제 편입을 시킬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편입을 시킬 예정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 2005년인가 그때에 비해서 2020년도를 비춰볼 때 10만 가구 이상의 지하가 없어졌다고 해요. 아마 이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어떤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에 의해서 지하 세대수가 많이 줄었을 건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지하주택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계속 어,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더 많은 세대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반지하 주택 건설 금지법이 급물살 타나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지하 주택은 요즘 잘 안 져요. 예,
지하를 짓는다는 거는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져서 조금이라도 임대 수익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반지하 주택을 많이 짓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반지하 주택이야 비거주용으로 개조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지하주택이 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버려두기엔 아까우니까 그거를 비주거용으로 활용을 하여서 상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주가 개정, 법 개정을 검토 중이고요. 건축법의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 신설하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가 효과가 더 크다라고 돼 있고, 건축법의 상습 침수 지역에는 아예 반지하 주택 신축을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는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향후에는 상습 침수 구역뿐만이 아니라 상수 침수가 되지 않더라도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계도를 하고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강화를 해 나가 제한을 더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하 주택의 어떤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네, 지상층에 있는 뭐 빌라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지하주택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새로운 임대주택이나 저가주택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겠죠. 하지만 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을 내에 이사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근 지역에 뭐 지상층으로 이사를 나갈 확률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를 살고 계신 분들은 거주의 여력이 조금 소득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이런 거를 조금 보조할 만한 서울시에서 뭐 월세 지원금이든 어떤 자금 지원금이든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도 조금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어, 지하의 주거 공간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이 지하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다 보면 주변에 이제 이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어떤 빌라들의 가격들이 조금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매 가격에 조금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당장에서 뭔가 오를 거다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어, 이 지하 주택을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이 과정은 향후 서울시 주택 가격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제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투자 가치로서는 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빨리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신규 주택이 조금 많이 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침수가 너무 많이 돼서 그 지역을 복합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서울시에서 뭐 다른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뭐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지 아닐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우수 피해가 이렇게 큰 상황들이 향후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건물 연수나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일부 불충족하더라도 이런 재난적인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인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이제 10년 내지 20년 내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비 피해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시간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임대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을 이제 이분들에게 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시간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5년 이내로 앞당겨지기는 쉽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 10년에서 20년 내에는 지하, 반지하 주택은 다 없앤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서울시의 주택 수급 상황을 서울시에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하를 한 번에 없애는 거는 네, 주택 문제가 서울 시내에 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부싯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대책을 세우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침수로 인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하 주택, 반지하 주택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주택 시장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택 시장이 좋다면 이러한 어떤 지하주택을 점차 없애는 이 방향성은 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 시장이 좋지 않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 내에서는 이 정책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시의 집값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